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예상대로 42K와 43K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 특히 우리의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봐야 되는지, 월가와 또 기관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코인들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44K와 45K 라인에 강한 현물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천상맵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43K부터 44K, 45K 라인은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찍고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도 42K와 41K 사이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양쪽 모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모든 포커스가 거의 가 있는데, 사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아주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300원을 넘어서 1,3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도 장이 이제 좋아지는 거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거시경제 상황은 자산시장과 코인시장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분기는 경기 침체 메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된 지 3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GBTC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말은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 매도세가 시장에 풀리는 GBTC 물량이 조금은 진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같고, 결국 이 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스프레드가 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0bp 정도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엄청나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GBTC 던진다, 이런 시장이 던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계속해서 시장이 풀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GBTC는 6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뒤에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GBTC가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다른 이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면서도 조금은 무서운 부분인데, 아주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는 이 GBTC가 빠져나가면서 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물갈이가 일어난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말고도 더 많이 들어오는 수량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현물 ETF 시장에 진입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시작이었고 그 뒤에 문이 더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어댑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시기가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고,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인 시장에서도 과열이 됐다가 조금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많이 뺏기는 그런 시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던지고 있어요. 이게 실현 로스인데요, 이게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지금 내가 헐값에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비트맥스에 있는 미국 이 비트코인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은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오히려 숏 포지션을 더 구축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봐도 비트코인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올라 하면서 지쳐가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비트코인을 손해가 나더라도 던지고 있다는 거는 아까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게 상황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뿅망치 구간 이런 것들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MVRV 지표를 함수값으로 추현을 한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기예요. 피크를 찍고 이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왜 뺏기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미국 월가에서 보셨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쭉쭉 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견디고 나면 진짜 불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이고 있고, 이 시기에 던지신 분들이 이때 망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중한 코인이 맞거든요. 좋은 코인을 잘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잘 모으셔야 되고 좋은 걸 모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가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홍보기도 한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증명되어 있는 곳 멤버십이죠. 여기서 차라리 코인 공부하시고 좋은 코인을 싸게 잘 매집하는 방법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비싼 돈 주고 막 짝대기 긋고 이러면서 막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막 이런 거보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 20% 30% 오를 때 멤버십을 통해서 코인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배 4배 이렇게 시드를 불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 쓰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주말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회장은 지금도 정말 비트코인을 싫어하세요. 이게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쓸모가 뭐냐 이러면서, 쓸모가 이분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확한데 어떻게 쓰이냐, 그냥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쓰인다, 그런 쓰임이 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쓰이냐, 쓰이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그걸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2100만 개 다 채굴되면 사토시가 나타나가지고 물량 더 늘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로 비트코인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AP가 돼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실제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천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트위터가 해킹이 된 거 아니냐, 너무나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일단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약간 코인 쪽에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해킹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킹이 안 됐다고 하면은 기관이 밈을 만듭니다. 이게 6대4 전략인데요. 주식과 채권의 6대4 전략인데 6대4 전략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더해가지고 채택을 해야 된다. 100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밈을 만들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답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디핀, 디파이, 민코인, NFT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섹터 자체는 너무나 좋은 섹터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뭐 LSD와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또 살짝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투자라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또 실제로 돈 번 것들 입증도 했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딥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제 멤버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토크나이즈드 리얼월드 에셋 RWA죠. 이 메타가 정말로 어마어마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빌드업입니다. 블랙록이 너무나 음흉하게 작업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고,
거고요. 자, 이 RWA는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보고서 나올 만큼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될 겁니다. 2024년도인데 이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워낙 이 RWA가 블록체인과 잘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가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그냥 레거시에 있는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RW의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게 귀결이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RW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은 결국 그 코인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RW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USDC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T보다 이 어답션 자체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음흉하게 블랙록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 USDC가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쓰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터지면서 바이낸스 짜오장펑이 사임을 하고 바이낸스 계속 때리면서 코인베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USDC를 굉장히 옹호하는 쪽이고요. 또 USDC의 실제 만든 사람은 이 서클이라는 회사인데, 이 서클을 사는 블랙록이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USDC를 쓰게 만들려고 UST를 날리고 USDT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해도 사람들이 USDT를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안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거래소를 때리면서 USDC에 대한 거래가 많이 늘어나게끔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지표로 찍히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RWA, 이 월가에서 전부 다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절대로 월가는 USDT로 안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USDT로 절대 안 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키울 건데 어답션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 블랙록이나 서클사, 코인베이스 모두 다 뒤에서 지금 이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지표로 보이고 있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종종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지금은 뒤에 누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USDC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 작업은 결국 RWA, 토크나이즈드,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흐름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고, PYUSD, 페이팔의 USD인데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비트코인 거래 볼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타난 변화인데, 이런 미국의 움직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GBTC를 파는 거 결국 자기들 비트코인 ETF로 살 거기 때문에 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 블랙록이든 월가든 기관이든 우리의 코인을 뺏어가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착착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 무섭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코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르지도 않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사람들을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이 변화하는 흐름이 내 코인을 뺏어가려고 점점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덴쿤 테스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2월달 말이 되면은 이 관련되어 내러티브가 시장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